반갑습니다. 캠핑장 작달세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1년 동계 시즌, 그 2022년 한 4월 정도까지가 되겠죠. 그 시즌에 새롭게 입점된 노지 캠핑용 난방용품 트윈스 터보 보일러가 있는데요. 이런 루프탑 텐트에서 트윈스 터보 보일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되겠죠. 루프탑 거치대, 그리고 실제 사용 시의 연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매장이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니까요, 6시 넘어서 캠핑을 하러 갔을 때 아무래도 좀 깜깜해지겠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매장 뒤에서 우선 트윈스 터보 보일러에 루프탑 텐트용 거치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먼저 제작을 하고, 실제 캠핑에서 사용하는 영상은 조금 이따가 저녁에 촬영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트윈스 터보 보일러 실제 연비와 그리고 트윈스 터보 보일러를 루프탑 텐트 난방으로 이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루프탑 텐트를 사용할 때 이 트윈스 터보 보일러 같은 경우는 강제 순환식 보일러이기 때문에 직접 이 루프탑에 있는 그 온수 매트와 요걸 연결해서 밑에서 작동을 시켜도 되지만, 자다 보니까 너무 뜨거운데 그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 위에서 이 사다리를 타고 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 트윈스 터보 보일러의 화력을 조절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좀 상당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트윈스 터보 보일러 루프탑 텐트 거치대인데요. 그 거치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루프탑 텐트는 오토홈사의 콜럼버스라고 하는 삼각형 모델인데요. 이 오토홈사 텐트들은 차 지붕 위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거치할 수 있는 데가 이 루프탑 텐트를 받치고 있는 이런 가로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가로바 밑에 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확장형 텐트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가로바에 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친구들은 이 텐트 밑면에 보시면 바하고 이 텐트를 부착 시켜주는 저 레일 부분이 있는데, 오토홈사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텐트들이 이 레일이 한 2cm 정도 이렇게 이 바하고 떠 있습니다. 근데 그 레일에다가, 아마 이 레일도 이 텐트 전면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거치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오토홈사 제품 가로바에 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 단레저에서 생산하는 트윈스 터보 보일러 루프탑 텐트용 거치대입니다. 좌대에도 거치할 수 있고 루프탑 텐트에도 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거치대를 어떤 방법으로 저 가로바에 설치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바를 보시면 이 캡이, 마감 캡이 있습니다. 이 마감 캡을 빼는 방법은 이 밑에 누르게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고 커버를 양쪽으로 비틀어서 빼주시면 간단하게 분리가 되고요. 이 루프탑 거치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끼워주는 겁니다. 한번 펼쳐보고요. 끼워주기 전에 앞서서 이 각도를 좀 조절해주고 조여주면 그대로 고정이 되죠. 그리고 이 거치대 맨 윗면에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다 끼워주시는 겁니다. 끼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졌죠. 그리고 끼워진 부분에 요 밑부분에 보면 요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좀 풀어주신 다음에 가로바의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다가 삽입해 주시는 겁니다. 삽입을 한 다음에 요거를 더 조여주시면 튼튼하게 거치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트윈스 터보 보일러 루프탑 거치대가 설치가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원래 다리를 거치하던 이 부분에 끼워주시고 밑에 나비너트를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 각도 조절을 수평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일러가 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이 거치대 안쪽에 보시면 이 볼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꽂아주시고 조여주시면 컨트롤러 거치까지 끝난 겁니다. 보일러하고 컨트롤러까지 거치가 끝났고요. 보일러 본체하고 컨트롤러를 연결하고 매트리스와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부분을 연결해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으면 파워뱅크를 연결하고 버너에 불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저녁에 실제 필드에 가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연비 테스트 진행하면서 자세한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까지 설치하고 이제 장박 텐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9시네요. 늦은 저녁 먹고 보일러를 가동해서 루프탑 텐트에서 오늘 하루 잠을 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10시 1분 이제 버너에 불을 붙이고 보일러를 가동하고 잠자리 들어보겠습니다.
순환 모터를 가동을 했습니다. 보일러에 보시다시피 불을 붙였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6분, 온도는 7도네요. 지금 냉골이기 때문에 빨리 좀 순환을 시키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불을 좀 세게 하고 속도를 좀 세게 빨리 돌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불을 좀 상당히 세게 했고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오면 줄여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은 10시 20분입니다. 현재 온도계 온도는 60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동한 지 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갔네요. 초기라서 약간 불을 세게 해놓은 상태고요. 조금 있다가 불을 줄여서 60도에서 70도 사이 한 60도 정도 유지하게 만들어 놓고 잠을 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침낭 밖의 온도가 7도인데요. 침낭 안에 온도계를 집어넣고 조금 있다 온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통 안의 온도는 65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시간은 10시 23분입니다. 이 정도 온도만 해도 이 엉덩이는 지금 뜨끈뜨끈합니다. 이제 버너에 화력을 조절해서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시간은 10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한 지 대략 30분 정도가 지났네요. 온수 보일러를 사용을 하다 보면 전기 매트를 사용했을 때하고는 틀리게 전기 매트는 바닥만 따뜻하거든요. 근데 온수 매트를 사용을 해보면 쉽게 얘기해서 연탄 보일러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온돌 문화잖아요. 연탄 보일러를 가동을 하면 방바닥뿐만 아니고 공기까지 데워지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 매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공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바닥만 따뜻하죠. 그래서 겨울에 온수보일러를 이용해서 온수매트를 사용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루프탑 텐트 같이 작은 공간에서는 온수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온수매트만 잘 돌려도 그렇게 추워서 못 잘 정도는 아닙니다. 자, 트윈스 터보 보일러 실제 사용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 루프탑에 올라와서 지금 가동을 시키고 30분 정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바닥은 쩔쩔 끓고 있고요. 편안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그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침낭 안의 온도는 23도, 아까보다 3도가 더 올랐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10시 3분인가? 그때 점화를 하고 현재 시간이 7시 38분, 대략 9시간 반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없게 잘 돌고 있고요. 현재 회수 온도가 6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물고 있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현재 온도는 영상 1도입니다. 어제 잠들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수보일러를 사용을 하면 바닥뿐만 아니고 공기를 데워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물론 현재가 영하가 아니고 영상의 기온이기 때문에 영하의 기온에서는 텐트 안의 온도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낮겠지만 그래도 이 침낭 안에 있으면 전혀 춥다는 것을 못 느끼고 주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트윈스 터보 보일러 아주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매장에서 오토홈 장착을 2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매장으로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트윈스 터보 보일러 필드 테스트 1일차 영상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영업을 마치고 저희 오토홈 멤버들이 모여있는 노지 캠핑에 합류했습니다. 한 2년 만에 보게 된 캐무와 모처럼 만에 술자리를 가져서 늦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요. 이날 트윈스 터보 보일러의 우수한 연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8시 반부터 현재 시간이 11시 42분입니다. 총 14시간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버너는 똑같이 화력이 줄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가스 450g 하나로 실제 필드에서 16시간 이상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온수매트를 순환하고 있는 순환 온도는 70도를 조금 넘고 75도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은 2시 47분입니다. 지금까지 트윈스 터보 보일러를 활용을 해서 루프탑 텐트의 난방과 이 트윈스 터보 보일러의 연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올 가을에 이 220V가 지원되는 이 파워뱅크를 활용을 하고 가정용 온수 보일러를 사용을 해서 이 루프탑 텐트의 그 난방을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가장 사용하기 편한 방법이 이 220V가 지원이 되는 이 파워뱅크와 가정용 온수 보일러가 사용하신 가장 편했는데, 문제는 극동계에는
이 가정용 온수 보일러의 온도를 50도 이상은 올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도 이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파워뱅크의 용량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봄, 가을에는 12시간 정도 가동이 되던 가정용 온수 보일러가 좀 추워진 날씨에 50도로 올리니까 9시간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1박 캠핑 나가서 9시간만 난방을 하시겠다? 물론 계산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겨울에는 낮에도 춥기 때문에 낮에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 트윈스 터보 보일러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기 소모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가장 컸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 450g짜리 가스 한 통을 가지고 이 실내에서 시험을 했을 때는 20시간 넘게 사용이 가능했고요. 지난주에 이틀에 걸쳐서 실험을 한 결과로는 외부니까 조금 더 세게 틀었겠죠. 그러니까 한 1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바로 이 트윈스 터보 보일러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소모량은 대략 한 4A 정도 소모가 됐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2만 mAh 정도 되는 그 휴대폰 외장 배터리로도 4, 5일 이상은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기존 DC 매트를 사용하시면서 추위에 떠셨던 분들이나 무동력 온수 보일러를 사용하시면서 순환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으셨던 분들한테는 저희가 새롭게 판매하는 트윈스 터보 보일러가 확실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화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절대 이너 텐트 안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프탑 텐트에 거치할 때 텐트 밖에 이렇게 거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루프탑 텐트는 어차피 텐트 안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걸 안에 놓고 싶어도 못 놓겠지만 텐트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일반 리빙실 텐트, 거실 공간에 놓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빙실 텐트 안에 이너 텐트 그 안에다 얘를 놓고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내에서 사용하시는 제품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직접 사용해보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는 캠핑 짱작의 그 고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 트윈스 터보 보일러의 구매 링크는 이 영상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거기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확신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